오늘은 크리에이팅 머니, 사람, 직업,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나야 로만, 듀엔 패커 지음, 유지훈 옮김. 출판사는 물병자리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돈을 끌어당기는 원리. 2부, 부의 창조자가 되는 법. 3부, 천직의 발견. 4부, 그 돈으로 무얼 할까. 이 중 1부, 돈을 끌어당기는 원리에 대해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장, 나로부터 시작하는 확신. 갖고 싶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를 떠올리며 이를 소유하기 전후의 기분을 잠시 돌이켜본다. 내 것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손에 넣게 되리라는 내면의 확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누렸던 즐거움을 다시 그려보고 있다. 소원하는 바를 창조하겠다는 결심과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구현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구현이란 아이디어와 개념, 비전 및 꿈을 내면의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 체험 가능한 현실로 꺼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긍정적인 영상이 그려지고 주인이 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면 소유에 대한 염려는 잦아든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을 삶으로 끌어당겨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 소박하고 간단한 것을 창조하는 경위부터 관찰하자. 어렵지 않게 창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창조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창조력을 확신한다면 한계를 뛰어넘으며 무언가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창조하지 못할 것은 없다.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하다. 풍요와 돈의 원천은 나 자신이다. 부의 원천은 직업도 직장이나 투자처도 아내나 부모도 아닌 바로 나다. 감정과 사상 및 의도를 잘 활용하면 무엇이든 창조하는 달인이 될 수 있다. 돈과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일단 그 과정을 숙달하고 나면 풍족한 삶을 유도하는 능력은 경제나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무엇을 바라든 그대로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풍요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팅 머니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당연히 누려야 할 풍요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고 신념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무언가를, 자동차나 집, 혹은 더 높은 임금 등 손에 넣는다면 성장과 배움의 기회뿐 아니라 노련한 기술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숙달하면 스스로 창조한 재산과 물질을 사용하여 의식을 개발하고 내면을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사고에는 실물이 존재한다. 물론 과학적인 수단으로 이를 가늠할 수는 없다. 생각을 자석에 빗대도 좋을 것이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석은 저와 어울리는 물질을 끌어당겨 자신을 복제한다. 따지고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다가 실상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차량과 도로, 주택, 빌딩, 그리고 도시는 모두 상상 속에 존재했다가 실체가 된 것이다. 장차 창조될 어떤 것의 모델을 그리면 감정은 그곳에 생기를 주입하여 내면에서 현실로 내보낸다.
감정이 강할수록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를 더 빨리 창조할 수 있다. 의사의 기능은 사고와 감정을 바로잡고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몸소 끌어당길 어떤 모델을 그리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애정이 가는 것에 몰입하면 그것은 끌려오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면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가난한 삶을 싫어한다고 돈이 굴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에너지는 생각을 따라 흐르므로 무엇이든 집중하면 수중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부와 풍요를 만끽하고 싶을수록 이를 마음에 그릴수록 그것이 끌려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방식은 수원을 끌어당기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수원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것만 잔뜩 가져온다. 나의 소욕을 긍정적인 태도로 가만히 생각해본다. 이때 생각이 짧아 성가신 문제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풍요를 물리치는 꼴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말자. 삐딱한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면 그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 부정적인 발상은 그냥 철부지라 여기고 씩 웃어주고 나서 더 나은 방편을 모색하자. 예컨대 은연중에 돈이 쪼들린다고 불평했다면 아주 넉넉하다고 고쳐 말해보자. 긍정적인 사고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하다. 한 가지 긍정은 100가지 부정에 맞먹는다. 수준 낮고 삐뚤어진 생각이 성장의 보탬이 될 교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영혼은 아예 그 생각이 구현되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좀 더 숭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영혼은 이를 더 자주 구현해낸다. 이런 생각이 꾸준히 진화할수록 현실을 창조하는 사고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된다. 더불어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중해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예컨대 마음의 그림의 빛 추천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거나 분해된다. 이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확장시키는 연습에도 유익하다. 또한 당장 손에 넣고 싶은 것을 떠올린 후 여태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를 떠올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그 이유는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칠판에 썼다가 지우는 것을 상상해도 좋고 풍선에 넣어 날려버리는 모습을 그려봐도 좋다. 부정적인 사고를 현실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뭐든 시도해보자. 이제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볼 차례다.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신감을 종이에 적는다. 밝은 빛이 그 주변을 비추고 누군가가 고운 목소리로 이를 읽어주고 있다. 바라던 것을 이루거나 받는 자신을 그려보자.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그 속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이미지를 상상하라. 이렇게 생동감 있는 긍정은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비전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평소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다면 애당초 이를 자주 떠올렸을 것이다. 반복은 잠재의식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이를 이루기 시작한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과정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언이다. 선언이란 끊임없이 반복하는 긍정을 일컫는다. 선언을 반복하면 이는 곧바로 무의식에 닿아 그곳에서 구현된다. 나는 매우 풍족하다와 같이 수원은 현재 시제로 선언하자.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자주 반복하라. 친구와 주변 이웃이 부정적인 발상의 화근일지도 모른다. 즉 그들의 의구심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형편에 만족하다가도 고충을 겪고 있는 친구의 사연을 들으면 나에게도 그런 풍파가 닥칠 수 있겠다며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사람의 걱정일 뿐이다.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바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나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만사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막강한 위력을 가진 대중의 사고방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황이나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 이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들의 근심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그럴 땐 세상 시름을 제 것이냐 떠안게 된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어딜 가든 경제가 어렵다며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낙관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 사정이야 어떻든 불을 창조할 수 있다. 나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품고 남들의 말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최악의 불황에도 성공하는 사람과 회사는 있게 마련이다. 풍요의 원천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경기나 환경에 관계없이 멋지고 넉넉하고 긍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기회와 가능성은 매일 확장되고 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므로 큰 뜻을 품고 사고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제한을 두지 않는 사고방식은 창조력을 키우고 가능성을 확장하며 기회를 끌어당기고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생각에 제한이 없으면 자신이 바라는 풍요를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미리 만끽할 수 있고 그 기분은 풍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 원대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 위해 이 같은 비전을 활용하자. 제한 없는 사고방식은 더 크게 그려놓은 내 삶에 나를 연결시키고 이상적인 자아라는 비전과 만나게 한다. 무한한 사고력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대한 일은 모두 비전에서 출발한다. 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업적을 남길지 비전을 품으면서 그들의 미래를 두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곤 한다. 무엇이든 최선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게 담긴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가 몸소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한을 두지 않은 생각이면 비전을 품고 잠재력을 찾아 이를 실현하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을 창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꿈이 실현된 결과를 그려봐도 좋을 것이다. 꿈과 공상이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데는 이유가 있다. 꿈은 현실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통로다.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키우고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져야 한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관리하는 고객이 일주일에 1명이라도 5명까지 늘려보자. 1년 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가? 한 달 후에 창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보라. 1년이 지났다 치고 실적을 모두 돌이켜보자. 지난 1년간 무엇을 이루었는가? 상상력을 사랑하고 신뢰하라.